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모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적으로 제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파일에서는 최근에 재점화되고 있는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이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논란이 다시 커지는 이유가 뭡니까? 네, 아동 성범죄자로 유명한 조두순 씨가 지난 2020년 출소한 이후에 주로 거주하던 지역에서 최근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더 큰 문제점은 새로운 주거지에서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경 1.5km 이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를 포함해서 모두 10곳 이상의 교육시설이 소재를 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겠네요. 예. 강원도에서도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이나 주거 밀집 지역에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보면 절반 정도의 교육시설,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예. 강원도만 보게 되면 어린이집의 59%, 또 유치원의 51%, 초등학교의 45% 이곳들의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경찰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까지 굉장히 우려 그리고 관심 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격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현재도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가 운영 중입니다. 해당 근처 동네에는 주민들에게 신상 공개를 하기도 하는데 그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행 관리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지금 현재 지자체나 경찰이 하고 있는 제도는 공식적인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재범의 우려보다는 오히려 이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를 찾아가서 2차 가해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양대적인 두 개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 그리고 전자발찌라고 불리는 위치 추적 장치인데요. 신상공개 제도 같은 경우는 실제의 주거지와 등록 주거지가 다른 경우가 간혹 있고 그리고 예. 등록된 사진과 실제의 사진이 또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하나 전자발찌 같은 경우는 훼손을 하고 도주하는 사례도 있고 또 주거지 내부나 주거지 주변에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역시도 완벽한 대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 최근에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순찰 인력을 배치하거나 또는 경비원을 배치를 하고 또 CCTV나 초소를 설치해서 나름의 자구책으로 현재 그 예방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주장하는 쪽이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제 제시카법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2005년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아동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살해당했던 아동의 이름이 제시카 런스포드입니다. 예. 이 아동의 이름을 딴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12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 최소 징역 25년형 이상을 선고를 하고요. 영구적인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서 반경 3,000피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 610m 정도 이내에서는 주거를 못하게 하는 제도가 제시카법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주거지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시설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자 이런 내용들로 논해지고 있는 것이 소위 한국형 제시카법입니다. 예. 제시카법이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 그러면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영국과 일본에도 유사한 제도들이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요, 이 아동 성범죄자의 기본적인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전자 감시를 기본으로 한 가택 구금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주거지 등록 또 주거지 제한은 물론이고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강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런 법 도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해지는 것들이 과연 범죄자에게 기본권이 있는가라는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사실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제시카법을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출소자에 대해서 거주지나 또는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양자에 대한 논리가 상충되고 있고 또 그동안 법무부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입법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가 이제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사실 단기간에는 제시카법이 도입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예. 법적인 상충도 있고 또 악용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래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현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제시카법은 분명 재범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입법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현재의 제도를 좀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순찰력이나 경비 인력을 지속적으로 좀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 또 CCTV나 관련 시설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실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법무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이사를 나게 될 경우에 법무부가 경찰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근데 지방자치단체도 대단히 중요한 관리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지방 조례상으로도 뭔가 조금 더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범죄자가 이번처럼 이사를 하거나 하게 되면 해당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신상 공개 어디에 산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이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방송 끝나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성범죄자 알림2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네. 아니면 관련 앱을 다운받으시면요. 손쉽게 우리 집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이름, 또 신장과 몸무게, 범죄의 요지, 사진 뭐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성범죄를 억제하고 스스로 예방하기 위해서 틈틈이 한 번씩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성범죄자 알림 2 앱을 좀 한번 다운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